엄마가 똥을 싸요. 찍으면 안 돼. 유타는 투병 중인 어머니를 찍고 있습니다. 불치병에 걸린 어머니와 함께하는 마지막 날들을 영상으로 남기기 위해서죠. 아빠가 만든 요리는 몇 점인가요? 50점. 유타가 차린 밥은요? 2점. 어머니께서 유머 감각도 좋으시고 티키타카도 잘 되시네요. 분명 화목한 가정이 틀림없습니다. 아버지가 울고 있어요. 아, 이런. 아픈 아내와 가족에 대한 걱정으로 몰래 울고 계시나 보네요. 가슴이 아픕니다. 몇 개월에 걸친 투병과 촬영, 그리고 임종을 맞이하게 된 유타의 어머니. 어머니는 자신이 숨을 거두는 모습까지도 카메라에 남겨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돌연 어머니가 계신 병원에서 급하게 발을 돌리는 유타. 어라? 유타! 어디가니? 유타! 유타가 병원에서 멀어지자마자 등 뒤에서 대폭발이 일어나고 어머니는 병사 대신 폭사로 사망하고 맙니다. 이상으로 1학년 B반 이토 유타 군의 다큐멘터리 영화 데드 익스플로전 마더의 상영을 마칩니다. 쌓이지는 분위기, 할 말조차 안 나오는 자중들. 주인공 유타는 문화재에 자신이 찍은 터무니없는 망작 영화를 발표했습니다. 아니, 망작이기 이전에 너무나도 이미 불명한 그야말로 괴작입니다. 세상에 자기 엄마를 터뜨리는 영화라뇨. 경음학부 학생의 신랄한 평가도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선생님에게 불려가 설교를 들은 유타는 금세 학교의 유명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부정적인 쪽으로. 평범하게 질색하는 반응을 보이거나 유타의 영화를 조롱하는 학생도 있는 반면 그 중에는 이 영화로 인해 꽤 진지하게 상처를 받은 학생도 있는데요. 소위 학교의 전따가 되어버린 유타. 유타는 마지막까지 자아비대에 걸린 중학생 같은 영상을 찍고는 학교 옥상에서 뛰어내리기로 결심합니다. 뛰어내리려고? 그때 나타난 어딘가 톡식해 보이는 절세미녀. 학교의 유명인인 유타를 알아본 그녀는 갑자기 유타의 손을 붙잡더니 어느 폐건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9시간 동안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를 보자고 합니다. 차갑고 불편한 포커페이스를 보니 이 소녀도 유타의 영화에 화가 난 게 틀림없습니다. 분명 영화에 대한 설교를 하고 싶은 거겠죠. 무서워라. 유타는 자신을 데려온 소녀의 의중을 캐묻지만 어째서인지 소녀는 말을 빙빙 돌립니다. 그런데 아무리 설교를 하고 싶었다지만 굳이 9시간이나 같이 영화를 볼 필요가 있었을까요? 결국 직설적인 질문으로 테러를 막는 유타에게 본심을 말하는 소녀. 외모와 다르게 딥한 오타쿠 같은 취향을 가진 이 소녀는 유타의 영화가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자신을 엘이라고 소개한 절세미 소녀의 페이스에 휘말려 어쩌다 보니 유타는 내년에도 학교 문화제에 영화를 내겠다는 약속을 하죠. 그리고 이날부터 유타와 엘이 문화제 리벤지 대작전이 시작됩니다. 함께 영화를 보고 영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음 날이 되면 또 영화를 보고 둘이서 꽁냥이 아니라 영화에 대한 토론을 하길 반복하는 나날. 드디어 제작할 영화의 소재가 정해졌습니다. 문화재 리벤지 대작전의 최종 병기는 바로 데드 익스플로전 마더의 후속작. 사실 에리는 유타의 어머니와 같은 불치병을 알고 있었고 죽기 전 자신의 모습을 촬영해 영화로 만들자고 한 겁니다. 리벤지는 같은 작품으로 해야 의미가 있으니까요. 중간에 알고 보니 유타의 어머니는 화면에서 미화되었을 뿐 사실은 죽기 전까지 자신의 모습을 작품으로 남기고 싶어하는 나르시시스트였다는 전말이 드러나지만 아무래도 사소한 이야기일 테죠. 아무튼 간에 묘하게 작품에 판타지 요소를 넣고 싶어하는 유타의 취향에 맞춰 에리가 뱀파이어라는 불필요해 보이는 설정이 들어가지만 영화는 순조롭게 완성됩니다. 결국 에리는 유타의 어머니처럼 병원에서 최후를 맞이하고 그 에리의 최후와 함께한 나날들, 그리고 에리의 죽음을 찍은 영화는 학교 전체를 눈물바다로 만듭니다. 작년에 유타의 영화에 상처받았던 소녀도 이번 작품에는 감동한 듯 하네요. 사소한 이야기일 테지만 이 아이의 말에 의하면 화면 속의 에리는 미화가 너무 심했다는군요. 에리는 사실 안경을 쓰고 교정기를 낀 수수한 외모의 성격 나쁜 아이였다고 하네요. 에이, 설마요. 여하튼 무사히 문화재 리벤지 대작전을 성공한 유타는 학교의 인기인이 되어 승승장구하고 끝납니다. 라는 것이 십수년 전의 이야기. 어른이 된 유타는 지난 십수년간 자신의 에리를 촬영한 영화를 반복해 돌려보고 수정 편집하며 지냈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하루도 빠짐없이. 어딘가 이 영화는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문화재에서 극찬을 받았던 영화지만 어딘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결혼도 하고 취직도 했지만 유타는 매일 에리 영화를 편집합니다. 어째서 유타는 고작 중학생 때 만들었던 영화의 완성도에 이렇게 집착하는 것일까요? 그러던 어느 날 유타는 가족들이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습니다. 견딜 수 없어진 유타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결심하고 결행 장소로 에리와 함께했던 폐건물을 고릅니다. 그렇게 십수년 전의 추억을 떠올리며 건물로 들어선 유타의 앞에 나타난 에리? 아, 유타가 보고 있는 환영 같은 건가 보네요. 아니었습니다. 사실 에리는 살아있었고 정말로 흡혈귀가 맞다고 합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나타난 에리는 흡혈귀의 생태와 세계관에 대해 정말로 디테일한 설명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근데 잠깐만요. 이거 이런 작품 아니었지 않아요? 이제까지 리얼리티 휴먼 다큐멘터리 같은 작품 아니었냐고요? 뇌가 펑크 날 것 같은 건 오히려 이쪽인데. 아무튼 추억의 그녀가 살아있다는 건 너무나도 멋진 일입니다. 이게 맞나 싶긴 해도 뭐 좋은 게 좋은 거지요. 슬쩍 옆자리를 내주면서 말하는 에리. 난 영화 보는 동안은 잡담하기 싫어. 앉을 생각 없는 사람은 돌아가 주지 않을래? 층층대는 모습 또한 10수년 전 그때 그 시절과 변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유타는 에리 옆에 앉지 않고 정말로 그냥 돌아갑니다. 평온하게 해탈한 만족스러운 표정으로요. 왜냐면 유타는 방금 자신이 에리의 영화를 10수년간 편집하며 부족하다 느꼈던 게 무엇인지 깨닫고 말았거든요. 그것은 바로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안녕 에리는 작가주의적이고 개성이 강한 후지모토 다츠키의 작품 중에서도 가장 작가주의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작품이 왜 이렇게 작가주의적이고 난해한지에 대해 요약하자면 애초에 이 작품의 주제 자체가 작가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작품 부분 좋은 요소를 넣는 재능이 있으면서도 생뚱맞게 자신만의 판타지 요소를 넣어 작품을 망쳐버리는 유타. 이 유타를 다츠키처럼 독특한 개성이 있는 만화가에 대입하면 에리는 편집자에 대입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일본 만화계에서 편집자의 포지션이 딱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편집자는 창작자의 작품을 응원하고 그 개성을 좋아하지만 그럼에도 창작자에게 정석과 기술을 들이대고 대중성을 학습시키기까지 하죠. 유타의 개성을 좋아하는 에리라는 편집자에 의해 다듬어진 유타의 작품은 대중적 흥행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유타는 더 보편적인 플롯을 학습하며 자신의 파격적인 개성이었던 죽은 사람의 폭발이라는 요소는 판타지성은 유지하되 조금 더 대중적으로 받아들이기 쉽게 조각된 뱀파이어 미소녀가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딘가 불만족스러웠던 유타는 결국 안녕 에리라는 제목 그대로 에리와 작별하며 다시 원점으로 회귀해 작가주의 극단에 이른 작품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아마 그럼에도 마지막에 완성된 데드 익스플로전 에리는 데드 익스플로전 마더보다 훨씬 뛰어난 작품일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중학생 유타의 작가주의와 에리에 의해 모든 기술을 학습한 감독 유타의 작가주의는 다르니까요. 작가로서의 정석적 기술과 대중성을 완벽하게 학습한 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작가주의의 멋짐, 유쾌함. 이것이 후지모토 다츠키가 안녕 에리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 아니 안녕 에리를 그려냄으로써 스스로 과시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런 의도라면 정말 완벽하게 성공한 작품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도 역시 작가주의란 게 호불호가 큰 요소이고 보통은 좋은 말로 쓰이는 경우가 드물듯 작가주의적 작품을 좋아하는 저조차도 마지막에 유타가 에리 옆에 앉지 않고 나가버리는 장면에선 좀 빡치긴 했습니다. 저렇게 정석적으로 예상되는 후상황을 너무 설레게 던져놓고 노골적으로 니들이 원하는 거 안 해줄 거야 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완벽한 작품은 존재하지 않고 개성만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작가주의니만큼 뒤집어보면 작가주의적 작품에 한해서는 완벽한 작품이 존재할 수 없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애틋하고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쌈마이한 할리우드식 폭발 장면으로 장식하는 연출. 죽음과 허무주의와 오락성의 조합으로 만든 블랙 코미디야말로 후지모토 다츠키의 특기 분야이기도 합니다. 가장 무겁고 진지한 소재인 죽음으로 과몰입시켰다가 그걸 비웃는 듯한 가벼운 연출로 과몰입을 깼다가 다시 과몰입시켜버리기를 반복하니 독자는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단순히 무거운 주제를 던져놓고 메타픽션으로 가볍게 깨버리는 작품을 만드는 건 쉽거든요. 실제로 아마추어 작품에서 더 많이 볼 수 있는 케이스이기도 하고요. 도자기로 비유하자면 도자기를 빚어 만들 수는 있어요. 그걸 망치로 깨는 건 더욱 쉽겠죠. 근데 그 깨진 가루를 이어붙여 다시 원래의 도자기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깨진 도자기 되돌리기야말로 다츠키만이 할 수 있는 마술의 영역인 거죠. 일반적으로 몰입이란 건 이미 한번 깨지면 그것도 작가의 기만에 의해 깨졌다는 사실을 의식하면 더 이상 작품이 기존에 제시하던 주제는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어려워지거든요. 그럼에도 이걸 가능하게 하는 마술의 비결은 바로 흡입력에 있습니다. 다츠키의 작품은 요소석 조합으로 키워지는 흡입력의 체급이 남달라요. 결점 있고 찌질하지만 감정적 호소력만큼은 듬뿍 넘치는 주인공. 그런 주인공의 1인칭 시점으로 보여지기에 더더욱 걸리는 파무파탈적 매력의 히로인. 영화 기법을 베이스로 한 빠져드는 연출. 현실적인 척하면서 미묘하게 뒤틀린 대사와 감성. 그 위에 개성 있는 작화 반 스푼을 조합해 독자들을 정신 못 차리게 만들죠. 여기에 당한 시점부터는 다츠키의 제멋대로인 작가주의적 농락에 휘둘려 혼란스러워하면서도 계속 작품을 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야말로 만화의 악마죠.
일반적으로는 예술병 걸린 작품이라며 까일 수밖에 없는 작품이 칭송받고 매력을 인정받는 비결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이래저래 설명해봤지만 사실 이것도 제 관점에서의 해석일 뿐입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내는 방법이나 마음가짐 같은 왕도적 이야기로 접근할 수도 있고, 후지모토 다츠키가 버린 고도의 사회 실험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작품이 워낙 종잡을 수 없이 난해한 작품이라서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뇌를 빼고 봐도 충분히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남자 중학생인 유타의 1인칭 시점에 이입해서 그냥 분위기 위주로 즐기기 좋은 작품이기도 하거든요. 오히려 별로 깊게 생각하지 않고 감상해 보시길 추천하는 바입니다. 사실 이번 리뷰는 줄거리 요약 파트에서 스포일러를 좀 과하게 했나 싶기도 한데, 그럼에도 안녕에리를 직접 감상하실 때 몰입감을 크게 해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해요. 이게 10월달부터 인기를 끌었던 체인소맨 레제편과도 다소 일맥상통하는 감이 있거든요. 레제편 줄거리 맥락을 대충 듣더라도 그걸로 밤학교에서 레제와 꽁냥대는 덴지의 압도적 설렘에 이입하지 못하진 않잖아요. 안녕에리도 비슷한 맥락의 작품입니다. 숨겨진 맥락이니 작가의 의도니 하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주인공이 되어 에리와 함께하는 순간들이 저는 너무 설레고 즐거웠거든요. 앞서 말했듯 그냥 흡입력이 체급인 넘사벽인 작품이니까요. 그런 거로 하루 정도 고혹적이고 제멋대로인 뱀파이어 미소녀의 옆에 앉아 함께 영화를 보고 싶다면 안녕에리를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